10월, 한반도를 위협하는 기후재앙의 신호탄. 10월이 시작되자마자 한반도는 연이어 다가오는 초대형 태풍과 폭풍의 그림자에 휩싸이고 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이어진 데 이어 가을철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한반도는 그야말로 기후재앙의 전초전에 놓였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비정상적 태풍 경로. 최근 기상청과 국제기후연구소들은 태풍의 경로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태풍의 세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이동 경로는 점점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구조적 변화다. 예상되는 피해 시나리오. 강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및 통신장애, 해안지역의 침수와 농업 기반 붕괴, 교통망 마비 및 공급망 차질, 사회적 불안과 안전 시스템 과부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 IoT 기반의 실시간 경보 체계, 에너지 인프라 보강, 분산형 전력망과 백업 시스템 구축, 도시 계획의 혁신, 침수, 폭풍 대비 스마트 시티 설계, 국제 협력 강화, 기후 데이터 공유와 공동 대응 전략, 충격 논평. 10월, 한반도를 덮치는 파멸의 시나리오. 지금은 고요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침묵일 뿐이다. 10월의 하늘이 잠시 맑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평온이 곧 대재앙의 서막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한다. 남서쪽 고기압이 주는 청명함은 일시적 착각일 뿐 이미 한반도를 향한 거대한 기류의 불길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복사 냉각과 안개의 덫, 지구의 숨이 막힌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도시와 농촌을 뒤덮었다. 단순한 가을 풍경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지구의 기류가 불안정하게 뒤틀리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안개 입자가 구름으로 변하며 대기 순환을 교란시키고 이 작은 이상 징조가 곧 거대한 태풍의 먹잇감으로 번져간다. 기류의 붕괴, 상층 한기의 침투, 500헥토파스칼 상공,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제주 상공은 이미 5도 이하로 급락했다. 이 온도 충돌은 대기 폭발의 뇌관이다. 고기압이 억누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름 생성을 억제해 더 강한 에너지 축적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마치 용광도의 뚜껑을 덮어두는 것과 같다. 언젠가 그것은 폭발한다. 태풍의 괴물, 마트모의 탄생. 필리핀 동쪽 1200km 부근 열대요란 19SW가 불길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중심기압 1004헥토파스칼, 풍속 25노트.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해수면 28도 이상의 열은 이 괴물에게 끝없는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이 열대요란 곧 제21호 태풍 마트모로 진화할 것이라 경고한다. 이름은 참으로라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참혹함을 몰고 올 것이다. 재앙의 시뮬레이션, 한반도의 미래. 필리핀 북부를 삼키며 세력을 확대한 뒤 직선으로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 남부 해안 침수, 농업 기반 파괴, 대규모 정전, 교통, 통신 마비, 경제적 손실은 상상조차 불가.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무방비한 사회 시스템이 붕괴 직전으로 몰릴 수 있다. 결론, 이것은 단순한 기상 뉴스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맑은 가을 하늘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가 몰래 준비하는 파괴 시나리오의 리허설이다. 10월, 한반도는 기후 재앙의 실험장이 될지도 모른다. 10월, 날씨인가 재앙인가? 인류를 향한 최후의 권고. 한반도의 하늘은 지금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정한 기류가 충돌하며 무질서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상층에서 공기가 침강하면서 기온이 오르고 중부와 호남에는 따뜻한 남서류가, 영남에는 차가운 북서류가 동시에 유입되고 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말뛰듯 오르락 내리락하며 지역마다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폭우가 집중하며 기상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균형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기후 질서의 붕괴가 현실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계절의 질서 속에 안주해왔다. 그러나 지금 계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을 속에 여름이 끼어들고 겨울 같은 한기가 불쑥 찾아오며 국지성 폭우가 예측 불가능하게 쏟아진다. 평년보다 3, 4도 높은 기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농업, 식량, 생존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한 지역은 가뭄에 허덕이고 다른 지역은 폭우에 잠기며 기후는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무기가 되어버렸다. 농민은 작황 피해로 생존을 위협받고 도시의 서민층은 침수와 정전, 붕괴된 기반시설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반면 부유층은 안전한 지역으로 피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위기를 비켜간다. 기후는 이제 계급을 나누는 새로운 경계선이 되어버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한반도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내륙에서 발달하는 기압골, 필리핀 동쪽에서 태풍으로 성장하는 열대요란, 일본을 스치는 아열대 고기압까지 모든 흐름이 서로 얽혀 지구 기후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다. 북극의 빙하는 무너져 내리고 해수면은 점점 상승하며 해류는 방향을 잃는다.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는 결코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 화석 연료의 과소비,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정치적 무책임. 기후위기는 자연의 분노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폭탄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눈앞의 경제 성장과 이익에 집착하며 근본적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기온 1, 2도의 차이가 생존과 몰락을 가르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오늘의 따뜻한 남서풍, 국지적 폭우, 불규칙한 기류는 단순한 일기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지구가 인류 문명에 던지는 최후의 경고장이다. 만약 지금 이 경고를 읽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10월은 인류 전체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막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단 하나, 우리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 앞에서 문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인가.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2도로 평년보다 3, 4도나 높게 출발했다. 낮이 되면 상층 기압능의 영향으로 구름이 걷히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이는 단순한 가을 햇살이 아니다. 동풍이 약하게 유입되며 일부 지역은 폐인 현상으로 기온이 더 치솟는다. 수도권과 전남은 28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 역시 한여름에 가까운 더위를 경험한다. 가을의 문턱에서 맞이하는 이 더위는 계절적 변주가 아니라 기후 질서가 무너진 시대의 징후다. 5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충청권까지 북상하면서 온난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는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평년보다 무려 5, 6도나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낮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27도를 넘어서고 충청 남부는 28도 이상을 기록하며 10월임에도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강원과 동해안 일부 지역은 21도에서 26도에 머물며 뚜렷한 지역 간 기온 불균형을 보인다. 한반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계절을 공유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기후대가 충돌하는 모순의 공간이 되었다. 밤이 되면 만주에서 남하하는 한랭 공기가 전선성 구름대를 몰고 오며 경기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된다. 이어지는 추석날에는 북만주 지역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압이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강수가 예상된다.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초속 14m 이상의 강한 동풍이 이어지고 그 바람은 태백산맥을 넘어 영서와 영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바람과 비가 국지적으로 불규칙하게 분포하며 어느 지역은 맑고 어느 지역은 재해에 가까운 폭우를 겪는다. 기후의 불균형이 이제 한반도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모든 현상이 단순한 날씨 변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평년 기온보다 3에서 6도 높은 수치, 갑작스런 비구름대의 발달, 국지적 폭풍과 비대칭적 강수 패턴은 모두 지구온난화와 연관된 이상기후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날씨는 더 이상 일상이 아니라 인류 사회에 던지는 경고장이 되었다. 기후가 무너지면 농업은 불안정해지고 식량 가격은 오르며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에너지 불평등은 심화된다. 한반도의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은 사실상 지구 문명이 직면한 미래의 축소판이다. 오늘 우리는 낮 최고 28도, 대체로 맑음이라는 예보 뒤에 숨어있는 경고를 읽어야 한다. 그것은 기후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표현은 결코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다가올 더 큰 혼란을 위한 준비 단계의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가? 침묵과 무대응 속에서 한반도의 10월은 곧 인류의 내일이 될 것이다. 오늘 아침 전국은 15도에서 22도로 시작했다.
평년보다 3, 4도 이상 높은 수치. 낮에는 상층 기압능의 영향으로 구름이 걷히며 대체로 맑았고 서울과 수도권, 전남 일부는 28도까지 올랐다. 달력은 분명히 가을을 가리키지만 체감은 여전히 여름의 잔혹한 조위를 품고 있다. 이 모순은 단순한 계절의 변덕이 아니다. 무너진 기후 질서의 실루엣이다. 5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충청권까지 북상하면서 온난 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는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평년보다 무려 5, 6도나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낮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27도를 넘어서고 충청 남부는 28도 이상을 기록하며 10월임에도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강원과 동해안 일부 지역은 21도에서 26도에 머물며 뚜렷한 지역 간 기온 불균형을 보인다. 한반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계절을 공유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기후대가 충돌하는 모순의 공간이 되었다. 밤이 되면 만주에서 내려오는 한랭 공기가 전선성 구름대를 몰고 오며 경기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된다. 이어지는 추석날에는 북만주 지역에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전국을 덮으며 곳곳에 비를 뿌린다. 강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 영서와 영남에도 예상 밖의 강수가 발생한다. 하늘은 이제 예측 가능한 리듬이 아니라 불규칙과 충돌의 연속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니다.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지역 간 기온차가 벌어지며 국지성 비구름대가 거칠게 몰려드는 현상은 모두 지구온난화와 연관된 이상기후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기후가 무너지면 농업은 불안정해지고 식량 가격은 요동치며 에너지 수요는 치솟는다. 특히 취약계층은 홍수, 정전, 더위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반면 부유층은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기후위기는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전쟁터다. 오늘 맑게 빛나는 하늘을 우리는 결코 낭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다가올 재앙의 서막 앞에 주어진 일시적 착시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을 하늘이 아니라 인류 문명에 던져진 경고문이다. 문제는 명확하다. 우리는 이 경고를 읽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서 몰락을 선택할 것인가? 제21호 태풍 10월 1일 한반도 접근. 전국 강풍 폭우 대비 비상. 서울 기상특보. 올해 제21호 태풍이 10월 1일 새벽부터 한반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태풍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상륙하거나 혹은 동해안을 스치듯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과 집중 호우가 예보되고 있다. 태풍의 현재 위치와 진행 경로. 10월 1일 오전 6시 기준 제21호 태풍은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약 96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0m에 달한다. 태풍은 시속 20km 안팎의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이동 중이며 이날 밤부터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세력이 강하고 이동 속도가 비교적 느려 전국적으로 긴 시간 동안 비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며 특히 남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예상 영향. 수도권과 광원 영서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까지 강한 비와 돌풍이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후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영남 및 호남 지역.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최대 3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과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와 남해안. 태풍이 가장 먼저 영향을 주긴 지역으로 폭풍 해일과 높은 파도가 예보되어 해안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 교통 및 생활 영향. 태풍의 북상으로 인해 1일과 2일 사이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이 대거 취소될 가능성이 크며 고속도로 및 국도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농작물 수확 시기에 겹쳐 농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닐하우스, 과수원 등 농업시설물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대책과 당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3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저진의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대피와 해안가 접근 금지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10월 1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간판, 공사장 자재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제21호 태풍은 2025년 들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21호 태풍 한반도 북상 10월 1일 전국 강타 가을 태풍 중 최강급 서운 특집 보도 10월의 문을 연 첫날 한반도는 또 한 번의 강력한 태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21호 태풍은 현재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올가을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채 전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대 가을 태풍 중 최강급 전문가 경고.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세력이 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깨트리고 있다며 중심기압이 낮고 풍속이 매우 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가을 태풍 중에서도 최강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기후연구소 김현수 교수는 태풍이 늦가을까지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며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높아 태풍이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더 흡수한 채 북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이 비상체제 돌입. 정부는 태풍 북상 소식에 따라 9월 30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사전 대비에 나섰다. 특히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과 산사태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사전 대피령이 내려졌다. 부산시는 이미 해안가와 강 하류 저지대 주민 수백 명을 안전지대로 옮겼으며 제주도는 항공편 80여 편과 여객선 20여 척이 운항을 중단했다. 또한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의 학교는 10월 1일 하루 휴교령을 내렸다. 시민들의 불안과 대비.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수진 씨 34세는 아침 출근길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어 걱정이 된다. 회사에서도 재택근무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긴장감을 전했다. 한편 남해안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선박을 항구로 긴급 대피시키고 어망과 장비를 고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 경제적 파급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급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추석 이후 농산물 수확철과 겹쳐 농가 피해가 심각할 전망이다.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과일이 수확 직전에 태풍을 맞으면서 가격 폭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항공, 해운, 철도 등 교통편 차질고 물류가 마비되면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항공무역협회는 부산항과 인천항의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 수출입 일정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당부. 기상청은 10월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강풍을에 대비해 창문과 출입문을 단단히 고정하며 산간, 하천 주변은 접근을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긴장의 10월 시작. 올해 들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21호 태풍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의 첫날부터 국민들은 또다시 폭풍우와 싸워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의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